2016 KB국민은행 바둑리그 BGF 리테일 C와 티브로드의 15라운드 2경기 후반전 시작되겠습니다. 자, 전반전에서는 1대1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최정 선수가 귀중한 한 판을 이겼습니다. 이로써 뭔가 승부의 추가 이제 5대5로 떨어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네, 자 1구 박정환 류민영 선수의 장고대국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제 4구과 5구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5국입니다. 이원영, 강유택 선수의 대결. 강유택 선수는 뭐 꾸준하게 성적을 내고 있고요. 이원영 선수가 성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최근에도 6연패를 당하고 있는데 연패를 이제 끊으면은 좋아질 텐데요. 사국은 박민규 선수와 이지연 선수가 맞붙어 있는데요. 현재 뭐 CU 입장에서는 가장 믿을 선수가 이지연 선수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박민규 선수 역시 오지명자로서는 굉장히 좋은 성적 좀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류민영 선수와 박정환 선수의 1국 장고대국입니다. 윤영 선수가 이제 100번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깜짝 승리를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한 판이었습니다. 자, 이 바둑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함께 가보시죠. 하변에서 네. 진행이 많이 이뤄졌네요. 네, 우선은 유민영 선수가 일단 위기예요. 지금 하변의 돌이 이쪽이 다 패가 났는데 네. 네, 이쪽이 다 잡혔습니다. 아래쪽은 잡히고 백은 대신에 빵 때리면 여기를 뒀는데요. 일단 여기 지금 패를 이용해서 지금 백이 빠져나가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네. 일단은 백이 좀 고전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자, 싸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박정환 선수가 바로 손이 나오네요. 아무래도 이제 백이 이 패를 이기하는 과정에서 패감을 소진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 또 패를 했는데 패감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서 백의 입장에서는 좀 삶을 좀 도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류민영 선수와 박정환 선수의 장고대국. 어떻게 이런 싸움이 일어났는지 첫 수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뭐 초반은 뭐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 형이 두어지고 있고요. 일단 우상기 마지막 상황은 뭐 어렵습니다만 셋, 뭐 서로 간에 좀 다섯, 무난한 진행을 여섯, 선택을 했습니다. 일곱, 여덟, 최근의 경향을 보면은 약간 부분의 손해가 좀 있더라도 이런 걸 받지 않고 바로 이 변을 차지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정환 선수도 네, 변을 바로 차지를 하는 쪽으로 갔는데 네. 네, 지금 이 진행이 상당히 또 이채로운 또 진행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나중에 제가 또 설명드릴 기회가 또 있겠습니다만 알파고와의 대결에서 많이 이슈가 되는 네, 그런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을 보시면 아무래도 흙이 좀 활발하죠. 이쪽 차지하고 아래쪽 차지하고 귀도 두고 심지어 선수 잡아서 여기까지 두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포석은 박정환 선수가 상당히 좀 스피드를 낸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올라가서 심지어는 백을 지금 공격하는 수를 두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유민영 선수가 이제 좀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씌워서 갔는데 일단 여기까지 두어진 포석 진행 자체가 이미 백으로서는 좀 상당히 껄끄러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박정환 선수, 최정 선수가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룰 모델로 삼나 했더니 제가 보기에는 박정환 선수인 것 같아요. 굳이 안 끊어도 되는 자리이기도 한데 그냥 쉬지 않고 바로 갑니다. 네. 아까 최정 선수도 이런 류의 수들을 굉장히 많이 두었죠. 근데 또 재밌는 것은 분명히 뭔가 백이 좀 흙이 좀 무리지 않을까 싶은 느낌인데 몇 수 안 가서 반대로 백이 잡혀버립니다.
네, 이 수상전이나 이 싸움 자체가 역시 박정환 선수가 역시 어마어마한 수익기 능력을 보여준 거고요. 유민영 선수가 꼼짝없이 당해버렸습니다. 이 수로 백이 바로 잡힌 거라면 네. 눈목자 행마가 좀 엷은 행마였을까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일단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잡혔기 때문에 네. 백이 막은 수가 실수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막지 않고 그냥 살려주면 전체적으로 지금 흙이 집이 워낙 많아서 안 될 수도 없죠. 그만큼 흙의 포석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만 여기서 이제 붙였는데 흙이 뭐 여기까지 버틸 필요가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패가 됐습니다. 여기 두고 백은 네, 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어마어마한 수를 두었는데 네. 끊었을 때 이 패로 버팁니다. 네, 여기에 패감이 많다. 이거 하나 믿고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패 진행이 됐는데 이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결국은 한 패감 차이로 백이 잡혔어요. 그 부분에 팩감이 많이 나올 거라고 봤는데 네. 지금 팩감으로 사용을 하질 않고 있네요. 네. 박정환 선수가 역시 수익기 능력에서 게다가 장고바둑 아닙니까? 네. 석기바둑이라면 실수가 나올 수도 있지만 장고바둑에서는 역시 정확하게 수익기를 해서 한 팩감 차이로 백을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진행을 먼저 보여드리면 네. 이쪽을 마지막에 한 점을 드러냈을 때 백이 팩감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따내고 잡히고 여기 뒀는데 네, 지금 이렇게 돼서 결국은 백이 하변의 요석이 잡히고 실전 진행 보시다시피 좌쪽에 백이 지금 아주 곤란한 상황이 돼서 일단 백의 고전인데요. 다만 이제 백이 이 아래쪽을 뻥 뚫었기 때문에 백이 지금 이쪽에 돌이 잘 살아갈 수만 있다면 반대로 이제 흙이 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물론 흙이 유리하지만 패가 승부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의 패싸움이 네. 계속 이어집니다. 네. 자, 지금 근데 굳이 박정환 선수가 이제 패 아니고도 잡을 수 있다고 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한참 패싸움을 하다가 패를 스스로 없애는 수인데요. 잡았다는 표시겠죠. 박정환 선수가 뭐 이렇게 둘 때는 뭐 상대 입장에서는 거의 절망적인 기분이 제일 먼저 들 것 같습니다. 또 반대쪽으로 이어요. 자, 이거는 만에 하나 보통은 있는 방향 자체가 좀 다른데 만에 하나 끊기면 더 머리 아프다. 이게 제일 확실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기를 두었을 때 일단 흙은 이제 안영의 급소는 여기인데요. 네. 자, 이제 박정환 선수는 시간도 많습니다. 유민영 선수가 이제 마지막 이미 초읽기에 몰린 상황이죠. 자, 왠지 뭐 한 3수 정도 진행이 되면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백이 산다고 네. 하더라도 좀 안으로 갇힌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네, 뭐 살아도 좋다고 보긴 어려운데, 근데 지금은 뭐 살기만 하면 집은 오히려 이제 백이 앞설 수가 있죠. 여기 모양이 물론 좋습니다만 흙이 지금 패를 스스로 없애주고 사는 장면이라 네. 이제 잡는다고 보고 둔 겁니다. 자, 박정환 구단 네, 그 수로 잡았다고 봤던 건가요? 일단은 백은 이제 바로는 안 되죠. 이제 단수 치고 이을 때 여기를 두면은 여기를 둬서 여기는 옥집이 되니까 네. 여기도 역시 옥집이고요. 네, 일단은 사는 수가 잘 안 보입니다. 먼저 끊어서 두면 흙이 어떻게 되죠? 이쪽이요.
네, 옥집이니까 똑같습니다. 결국. 음, 네, 뭔가 이런 수가 돼야 되는데 네. 일단 이거는 이렇게 또 들어가면 되니까 여기가 지금 역시 이게 잡혀서요. 네, 의미가 없어요. 저침수로 100이 곤란한 네, 건가요? 네, 다 잡힌 것 같습니다. 뭐 100의 묘수가 나오지 않는 한 사는 수가 안 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단수 호구가 안 되는데 이거는 실은 자기 집의 모양을 없애는 수예요. 이렇게 하면 빈삼각이죠. 그러니까 이 수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뒀는데 네. 그 다음 수가 안 보여요. 자, 지금 항상 뭐 각 팀의 1, 2, 3지명 차들은 그래도 얼추 기본을 대충 한다고 보면 역시 잘 되는 팀들은 4, 5지명의 성적이 남다릅니다. 뭐 대표적인 게 뭐 정관장 황진단도 4, 5지명이 지금 연승 계속하고 있죠. 또 포스코 캠텍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4, 5지명이 이게 팡팡 터져줘야 되는데 야, 지금 유민영 선수가 안 터지니까 CU 팀이 답답한 거예요. 둘, 사실 류민영 선수는 네. 그동안 퓨처스 리거로서도 네. 항상 일곱, KB리그 출전해서 여덟, 좋은 네. 성적을 보여줬던 선수거든요. 흔히 얘기는 뭐 가성비 갑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뭔가 소리 소문 없이 성적이 굉장히 좋은 기사인데요. 아, 올해는 극도의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산수가 안 보여요. 네. 펜을 쓰는 과정에서 이 공배가 모두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공배를 서로 꽉꽉 조이는 이런 수들을 원래는 잘 두지 않습니다. 백이 일선에 두고 이런 수들은 말 그대로 비상수단인데 네. 네, 역시 그런 나쁜 수를 두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피해가 고스란히 둘 때마다 이 백이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최근 류민영 선수의 바둑을 네. 보면 이런 싸움이 좀 다섯, 빠르게 여섯, 등장을 하더라고요. 네, 좀 여덟, 돌을 던졌어요. 아홉. 네. 유민현 선수 페이스를 좀 찾아줘야 될 텐데요. 네. 지금 보면은 단명국이 정말 많이 나오죠. 네, 계속 단명국이에요. 지금 거의 대부분 150수 이내에서 지금 패배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도 135수인데 최근에 어떤 자기 폼이 무너지다 보니까 성급하게 싸움을 성급하게 하고 있어요. 이 바둑도 초반에 뭐 스피드에서 밀려버리니까 어쩔 바에 모르고 무리한 싸움을 했던 것이 네, 결국 패인이 됐습니다.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네. 반전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진이 하반기 때 오면 팀의 입장에서는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부진할 거면 좀 초중반에 부진하면 시간이 해결해 주는데 근데 그게 또 말미에는 마음대로 되는 게 깝깝해요.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경험 많은 선수들은 이 경험 많고 고수들일수록 후반이 세죠. 네. 역시. 네. 뭐 박정환 선수가 이래서 강하다. 뭐 초반과 초반의 스피드, 어떤 중반의 정확도 이러면서 역시 한 단계 위의 기량을 보여줬습니다. 박정환 구단 완벽한 수읽기로 일찍이 승부를 가져왔습니다. 박정환 선수의 불계승. 역시 박정환 선수도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힘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이 중요한 판에서 승리를 하는 게 역시 인류들의 큰 장점인데 이 박정환 선수도 그렇고요. 역시 인류들은 그런 면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한 점을 따라 붙었던 BGF 리테일 CU에게 다시 또 달아납니다. 스코어 2대1. 하지만 뭐 BGF 리테일 CU 입장에서는 박정환 선수와 붙으면은 어느 누구도 이긴다고 지금 뭐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 이제 각오를 했을 테고요. 그런 걸 각오를 해서 팀의 2, 3지명, 네, 2, 3지명을 좀 하위 4, 5국에 배치를 했는데요. 네. 오늘 그런 백대영 감독의 승부수가 어떻게 될지 또 결과를 두고 봐야겠습니다. 자, 5구 네, 이원영 선수와 강유택 선수. 네. 지명은 이원영 선수가 높기는 하지만 또 랭킹은 강유택 선수가 높아요. 네. 이원영 선수가 KB리그에서 유독 강한 모습을 30초. 많이 보여줬죠. 하나, 둘, 셋. 강유태 선수는 분명- 두루두루 성적도 좋고요. 균형이 잘 잡혀 있는 선수입니다. 이원영 선수도 20위권 안으로 들어와 있던 선수인데 네. 많이 떨어져 있네요. 네. 항상 이제 어떤 인류들 1위부터 10위까지는 어느 정도 좀 굳어져 있는데요. 20위권 선수들은 변동이 의외로 심해요. 일회성으로 성적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우와 귀에서 밀어붙이기 정석이 네. 나왔고 중앙으로 시원하게 네. 마지막 수순 키워갔네요. 자, 이바둑 뭐 100의 극단적인 실리 취향에 이쪽 챙기고 여기 두고요. 여기도 좀 의도적인 실리 작전이에요. 네. 이거는 강유태 선수의 맞춤형 포석이라고 봐야 돼요. 강유태 선수가 선실리 후타계를 네. 뭐 전형적으로 쓰는 선수인데 실리를 정말 좋아하는 네. 기사죠. 상대가 싫어하는 실리를 좋아하는 실리를 미리 차지하고 공격적으로 하게끔 유도하는 겁니다. 근데 다만 그게 작전으로는 그럴 듯한데 막상 이 대국으로 하면은 그게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단순히 어느 부분이 약하다 이러면은 인류가 될 수 없거든요. 강유태 선수는 두루두루 다 잘하는 게 장점이라 네, 일단 이원영 선수의 이런 맞춤형 전략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볼지는 지금부터의 타겟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삭감을 들어갔습니다. 네, 공격을 할 거냐, 지킬 거냐. 아마 선택해야 되는데 이런 류가 지금 흙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프로들 바둑에서는 이렇게 두진 않아요. 원래 항상 30초. 세력을 공격으로 이용하라 둘, 이러기 때문에 셋, 이쪽을 넷, 선택을 하게 되는데 다섯, 여섯, 이 지켜도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강유택 선수 어떤 네. 선택하는지 네번 지켜볼까요? 남았습니다. 네, 이런 데서 고민이 되죠. 이런 경계를 긋는 형세 판단이 참 네.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집바둑이 되는데 이게 딱 틀이 짜지면은 그게 일반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위험을 좀 분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공격을 통해서 판을 이제 분산을 시키는 건데요. 근데 이제 공격은 강유태 선수도 좀 굳이 하기가 좀 싫은 30초. 그런 분야죠. 하나, 그래서 둘,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반대쪽부터 펼쳐가는군요. 네, 이거는 이제 판을 좀 분산시키는 효과인데 역시 공격을 가지는 않습니다. 이원영 선수가 여기서 더 생각하겠죠. 상대가 공격하기 싫다라는 의사를 지금 계속 표명했다면 무난하게 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더 들어가거나 네. 아니면 이쪽을 또 움직여 갈 수도 있겠죠. 자, 이원영 선수는 상대를 어쨌든 공격하게끔 그런 유의 수를 좀 골라둬야 됩니다. 네. 날일자로 들어옵니다. 들어왔어요. 네네. 그것도 참 이 보통은 한 칸인데 단단한 행만은 아니죠. 이게 지금 묘한 거예요. 지금 나와 끊으라는 얘기거든요. 좀 축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장문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끊을 때 이제 백은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강유태 선수가 이 돌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끊기 시작하면은. 네. 근데 살지 잡힐지는 반반인데 30초. 강유택이라면 안 둔다. 둘, 확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넷, 정말 안 두네요. 두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안 끊어온다면은 한 칸보다는 날짜가 좀 더 좀 풍성하죠. 이렇게 상대에 대한 지금 맞춤형 어떤 전략적으로 좀 두고 있습니다. 그럼 백도 한 발 더 들어갈까요? 밀어서 상대가 올라가는군요. 공격 의사가 없다고 좀 계속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제 수비수는 이원영 선수는 이제 안 두겠죠.
여기서 뭐 끊으러 갈 수는 없으니까요. 뭐 이제 지키는 건데 결국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좀 고민하겠네요. 끊는 것이 되는 건 아닌데 뭐 좀 반대로 둘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면은 100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40집, 50집, 50집의 확정입니다. 자, 100은 이쪽이 대략 10집, 20집, 또 20집은 봐줘야 되고요. 40집. 자, 100은 어떤 여기의 모양과 여기가 있어서요. 일단은 이렇게 된다면 이원영 선수가 일단 뭐 나쁜 진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네. 흙은 좀 일반가라고 느껴지거든요. 네. 다른 부분에서 집을 만들 만한 곳은 잘 보이지가 네, 않아요. 그런 장면이 없죠. 네. 자, 여기서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받아주느냐, 통상적으로 받아주는데 이런 수들이 이기면은 뭐 당연히 좋은 수인데요. 네. 이런 식이 돼서 30초. 하나, 딱 정리가 둘, 돼버리지 않습니까? 셋, 그러면은 넷, 아무것도 못 해보고 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일단은 받아둡니다. 두면서도 상당히 좀 떨린 장면입니다. 네, 일단 장기전이네요. 이원영 선수도 뭐 이제 상대방의 좀 준비를 좀 잘 해가지고 왔어요. 네, 강유태 선수는 일단 선실리 후타게 모양은 폈지만 결국 본연의 바둑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둔 것도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렇게 가면은 네. 이게 수비를 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가면을 벗어 던지고 실리 작전으로 돌았습니다. 이곳에서 혹시 흙은 반발은 없는 건가요? 반발을 할 거면 그 전에 했겠죠. 네. 더 위험하죠. 여기서 반발하는 거는 살면은 이쪽에 다 깨지고 사는 건데 네. 더 위험합니다. 뒤로 막는 정도인가요? 네, 막는 게 제일 무난한데 잡으러 간다면 이렇게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30초. 네. 하나, 근데 이건 이제 여기 살면은 부담이 셋. 큽니다. 넷, 그러니까 여기를 반발할 정도의 바둑이면은 여기 왔을 때부터 이미 좀 달랐겠죠. 네. 자, 강유택 선수 확실히 흙집을 그어 놓고 100초 시작을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크기는 한데 네. 이 백이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제 일감은 이제 여기냐 여기냐 골라야 돼요. 여기냐 여기냐. 이쪽으로 간다면은 이런 식으로 둬서 네. 여기를 펼쳐요. 그럼 백은 흙 열로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그럼 공격으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자, 어쨌든 백은 좌변과 하변 둘 중에 하나 일단 골라야 됩니다. 네, 거기까지는 선수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뭐 손을 뺀다고 뭐 흙이 잡히는 형태는 아닙니다만 이쪽을 두고 여기 뒀을 때 막을 수가 없어요. 끊어지면은 단수가 안 되니까 수가 납니다. 늘어야 되는데 이쪽이 밀고 가면서 수가 발생을 해서요. 거의 받아야 되는 장면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중앙을 두텁게 이어 네. 두었습니다. 지금 뭐 흙집 계산하기는 쉬울 것 같아요. 이 바둑은 지금부터 바둑인데 뭐 만만치 않아요. 왜냐면 여기를 두게 되면은 백도 이제 늘어나고 이쪽도 약간의 약점이 있습니다. 이쪽도 보시면 이런 데가 네. 여기 밀고 가야 되는데 그럼 여기가 또 끊어져요. 자충이 걸려갖고. 그래서 이런 모양이 초, 세력의 집으로 하나, 만드는 게 둘, 눈에 보이진 않아도 곳곳에 약점이 넷, 너무 많습니다. 다섯, 여섯, 그래서 잘 안 두는 일곱. 거죠. 네, 흙이 60집. 집이 일단 대면 60집인데요. 이쪽이 이제 20집, 30집, 40집. 백은 이쪽과 여기 모양을 통해서 15집 이상 만들면 백에게 승산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흙 차례면은 흙이 뭐 당연히 좋을 텐데
백이 이쪽에 뭔가 또, 둔다면 그 정도는 하나, 날 수 있습니다. 셋, 역시 넷, 흑이 공격을 가지 다섯, 않았던 부분이 여섯, 주도권이 일곱, 백 좀 여덟, 조금 아홉, 뭐 넘어가 있다 열, 이렇게 볼 수 4번 있습니다. 남았습니다. 자, 이원영 선수 다음 선택을 두고 시간을 한번 네. 사용합니다. 또 방향이 어딜지를 택해야 네. 되거든요. 이제 방향도 그렇고 흑이 아마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만 여기 공격을 어쨌든 갈 수는 있으니까요. 지금 이렇게 쉬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대응도 좀 마련해 놓고 가야 되죠. 생각할 곳이 많은 자리입니다. (30초) 하나, 둘, 시간이 셋, 석기 넷, 바둑에서는 다섯, 여섯, 결국 감이 일곱, 중요하죠. 여덟, 아홉, 김만수 위원이 말한 네. 그 자리로 손이 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여기 돌이 온다고 하면 돌이 이쪽과 연결이 되겠죠. 도움이 되는 네. 거군요. 그리고 여기 모양 키우고 네. 잘라 나가면 공격할 수 있고 일단 뭐 가장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흑이 고민할 것 같은데 하나, 강유택 선수라면은 셋, 보통은 넷, 여기 두는데 이거는 이제 다섯, 흑의 백이 좀 여섯, 의도해요. 일곱, 여덟, 아, 거기 둡니까? 정말 잘하시는데요. 오늘 제가 봐도 뒀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백의 의도라는 것은 이제 이쪽을 지키고 뛰어 나가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슬슬 공격을 가면서 네. 여기 모양이 15집 이상 늘어나면 백이 승산이 높죠. 아, 백도 흑 입구자로 지키는 거군요. 네, 지금 이쪽으로 두면은 3-3에 붙이는 맛이 있으니까. 네. 뭐 이거는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어느 쪽이 맞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 한 칸. 한 칸을 뛰나요? 이거는 좀 놀랄 만한 수인가요? 네. 이거는 이제 맛이 집을 굉장히 극도로 중요시 여기는 건데 대신에 맛이 너무 나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 형태는 호구 형태가 돼서 네, 패가 되는데 이건 이제 영안에서 백이 이렇게 안 두죠. 자, 이거는 아마 논란의 또 한 수가 되겠습니다. 보통은 차렷을 하거나 하나, 뭐 아니면 이렇게 늦추거나인데 셋, 네, 이건 나중에 귀의 맛이 어떻게 되느냐 또 하나의 좀 골칫거리가 되겠네요. 네, 빠르게 서로의 집을 그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원영 선수와 강유택 선수의 바둑. 과연 누구의 형세 판단이 정확할까요? (2016)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티브로드와 BGF 리테일 CU의 15라운드 2경기입니다. 4국은 박민규 선수와 이지연 선수가 맞붙었는데요. 5국과는 다르게 우상에서만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두 선수는 사전 예상에서도 뭐 전투 성향이 굉장히 강한 기사들이라 뭐 언제 싸우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 네, 여기서부터 그냥 바로 싸움에 붙어버렸습니다. 백이 일단 모양이 하나, 너무 나쁜데요. 일단은 셋, 박민규 선수 네. 벌써 네. 마지막 다섯. 줄기예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한 번을 어떻게 보면 때리는 거는 좀 간단한데 네. 그 이후에 작전을 좀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 정석이 종종 나오기는 하는데 아직 미완성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어려워서 서로 이제 안 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쓰면은 신세대고 안 쓰면 이제 구세대인데요. 네. 구세대 기성세대도 이제 머리 아픈 거 싫어하니까요. 역시 두 선수는 아직 네, 신세대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게 왜 장구를 서로 하냐면은 네. 이 다음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이 다음이요. 이 다음에 좀 이쪽의 약점은 여기 있어요. 이쪽 때려 놓고 가면은 백이
이쪽 이었을 때 여기로 연결은 되는데 네. 이쪽이 셋, 골치가 아파져요. 넷, 흙이 깝깝합니다. 여섯, 그리고 일곱, 여기도 약점이 여덟, 있었고 흙이 일단 아홉. 여기서 나간 다음에 도대체 어느 쪽을 지켜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이 모양은 뭐 굉장히 사나운데 막상 이게 꾸역꾸역 나가니까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느 쪽을 지켜야 되죠? 위인가요, 아래인가요? 이쪽은 뭐 당장 이수가 있죠? 있지 못하니까 여기도 있고요. 여기는 여기가 있고. 자, 이 두 개를 틀어막는 묘수가 흙이 있을까요? 지금 그 수가 이제 여기가 되면은 상당히 좋죠. 축도 백도 되고요. 지켜야 하니까요. 네. 자, 이제 그 수가 이제 되냐? 그 수가 되면서 이제 백이 정말 아무것도 안 된다. 뭐 그러면 백은 정말 어이없는 진행입니다. 시작부터 난타전입니다. 네. 30초. 일단 백이 부담이에요. 둘, 셋, 넷, 아, 네. 일단 백이 이어가네요. 부담인 거는 이쪽과 이쪽이 바꿔치게 됐는데 네. 잡은 개수는 백이 많습니다. 백은 이걸 이용해서 할 게 없어요. 근데 흙은 빵 때림을 통해서 이쪽과 이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거는 빵 따름 쪽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빵 따름의 어떤 여파가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건데요. 여기서 일단 백이 여기를 못 둔다면은 마지막 당장 축이니까 하나, 못 도야겠죠. 둘, 네. 셋, 일단 버텨야 넷, 되고 다 다섯, 버텨내야 돼요. 여섯, 일곱, 여덟. 혹시 뭐 표정을 보더라도 박민규 선수는 좀 괴로워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또 너무 표정만 또 보고 갈 수는 없는 게요. 흑도 백이 연달아 얻어맞고 있긴 한데 지금 어퍼컷을 노리고 있어요. 나가면은 여길 못 두지 않습니까? 이게 잘라져서. 그래서 이게 또 좋다고 상대가 괴로워한다고 또 마음 놓으면 안 됩니다. 지금 백이 30초. 나가는 거 노리고 둘, 이거 셋, 노리고. 넷, 네, 역시 흙이 다섯, 좀 더 봐야 여섯, 되겠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네, 어. 중앙을 버리네요. 두 개 다 못 살린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별거 없다. 네. 이렇게 둬도 백이 모양이 너무 사나워서 네, 이거는 뭐 백이 세력이 아니라 곤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단수를 쳐서 잡는 건 어떨까요? 네, 그것도 이제 비슷하죠. 여기 차이밖에 없으니까. 뭐 백이 약간 나을 수는 있는데 마지막. 결국은 여기 뚫어가는 게 안 되면은 네. 셋, 근데 이건 이제 여기도 자충이에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제 일국이 복귀가 끝나고 이제 대국자가 나갔는데 뭐 대국하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그 승패된 감은 있다고 다 얘기를 해요, 보통. 복귀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던데요. 네. 주로 좀 목소리가 좀 낭낭한 쪽이 이긴 쪽이 좀 많죠. 30초. 하나, 둘, 근데 지금 일국 같은 셋,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은 예상을 좀 다섯, 하겠죠. 여섯, 네, 두 선수들 2국, 3국은 뭐 결과를 보고 결과를 갔고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이지연, 이원영 선수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 압박감과의 승부 아니겠어요? 근데 또 그런 걸 또 이겨내면은 본인이 나빴던 컨디션도 바뀌게 되고 팀의 분위기도 확 바뀝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더상으로는 CU가 잘 풀렸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주장이 부재인 상황에서 네. 하나, 좀 힘을 못 둘, 내는 편도 셋, 있지만 네. 반대로 엄청난 다섯, 파괴력을 보여주는 팀들도 네. 있거든요. 일곱, 이 여덟. 흔히 배수진 그러지 않습니까? CU는 오도가 절묘하게 배수진이 쳐졌어요. 지금 팀의 2장, 3장이 어떤 거 다 받아내야 됩니다. 압박감을 다 이겨내야 되죠. 일단 최정 선수가 백대현 감독 입장에서는 이창석, 최정 선수 중에 한 명만 좀 이겨라. 뭐 두 판 더 이기면 좋겠지만 그리고 승부를 아래쪽에서는 결국 베테랑들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사 표현입니다. 네. 30초.
하나, 박민규 선수가 밀어두고 난 셋, 이후에 찔러갔습니다. 네, 다섯, 여섯, 그렇네요. 일곱, 여덟, 혹시 아홉. 네, 단수 치고 단수 치면 연결은 네. 되거든요. 자충을 좀 만들려는 겁니다. 결국 이쪽을 두는 건 의미가 없죠. 근데 결국은 이거 단수니까 다 이어야 돼요. 있고 여기인데 이 끊는 약점을 노리고 두는 건데요. 일단 백이 모양이 안 좋습니다. 이게 판단의 기준이 형세, 그러니까 집으로 판단하진 않아요. 항상 이 고수들은 모양으로 판단합니다. 이제 가장 이렇게 뭉쳐 있는 모양이 나쁜 모양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 하수도의 바둑에서 돌이 잘 뭉치는 게 잡아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넷, 상대들이 자꾸 붙지 않습니까? 여섯, 그래서 하수도의 바둑은 이렇게 돌이 뭉쳐 다니고 고수도의 바둑은 돌이 그래서 이제 골고루 퍼져 있게 됩니다. 여기서 굳이 흙은 두 점으로 네. 움직이진 않을까요? 불리하다면 움직일 텐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세용 캐스터가 얘기한 대로 뭐 형세를 어떻게 보느냐 뭐 그런 판단이 잣대가 될 수도 있겠네요. 불리하다면 움직이겠죠. 네, 우상 네. 진행. 역시 흙의 전투라고 국가대표팀도 내다보고 네. 있습니다. 6대 4. 그래서 근데 꼭 이긴 쪽이 최근에 이게 추세가 상대방을 내가 유리해도 상대방을 부러뜨릴 때는 확실하게 보내야 된다. 일곱, 이런 추세가 많아요. 아홉, 제가 한참 고민한 것 같습니다. 굳이 나가지는 않네요. 너무 중요한 한 판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미 들어갈 때 이 전략은 나온 거 아니겠어요? 이 배수진 쳤고 너네가 알아서 해라. 팀에 어쨌든 2, 3지명인들이 못 해주면 우린 끝난다. 이제 그 얘기니까 상당히 압박감을 느낄 텐데요. 이 나가는 전면전은 일단 피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역시 빵 때림을 할 여유가 없네요, 백이. 이건 백도 지금 상대를 압박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돌을 접촉을 해서 뭔가 상대로 하여금 전투를 자꾸 유도시키려는 건데 아마 그렇게 안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흙은 젖히지도 않고 그냥 늘기만 해도 도대체 몇 선으로 집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면은 네 이건 흙이 8선으로 집이 되는 거 네. 아닙니까? 80집인데 견뎌낼 수가 없죠. 자 어쨌든 마지막 하나, 이쪽을 밀어갔을 때 셋, 도발을 좀 유도하는 거예요. 다섯, 이재현 선수가 오늘 이제 일곱, 어떤 컨디션이냐? 여덟, 아홉. 네, 일단 피했어요. 피한데 이수는 나가는 지금 노림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지금 당장은 안 되는 거죠. 당장은 축인데요. 이런데 돌이 오면은 나갔을 때 깝깝하죠. 네. 또 나를자 그리고- 정도 받아둘까요? 네, 지금도 똑같은 얘기이기도 하고요. 네. 어차피 밀어주면은 답이 없죠. 근데 반대쪽 백도 넓어지는 거 아닌가요? 네, 하지만 여기는 10초. 하나, 이미 기착점이 둘, 없기 때문에요. 셋, 넷, 네, 여기는 확실한 80집이고 이건 불확실한 100집인데요. 프로급 되면은 이 정도 여기쯤 들어가서 돌이 잡힐 리는 없습니다. 자, 백이 고민이 되는 장면입니다. 승부를 이제 불리한 거는 불리한 거고, 네. 자, 두 가지 선택이죠. 이렇게 해서 여길 둬서 불확실해도 어쨌든 여기서 이제 승부를 거느냐, 둘, 아니면 셋, 네. 넷, 정말 다섯, 뭐 조자룡처럼 상대 백만대군 여덟, 속에 들어가서 아홉. 뭐 한바탕 하느냐 둘 네. 중에 하나입니다. 네, 바로 두 번째 쪽으로 들어갑니다. 가면, 네. 자 이건 근데 백이 살 수가 있나요? 네. 붙이고 나올 수 없나요?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백의 입장에서는 흑의 입장에서는 아주 편한 거죠. 아, 그냥 자동으로 집이 내보내주는군요. 되니까. 네, 이렇게 둬도 뭐 이렇게 집이 돼버리면은 백은 공배 아닙니까 이게 두는 게. 그러니까 여기를 둔다라고 하면은 이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얘기가 비슷해요. 셋, 그러니까 안에서 네. 살겠다는 건데요.
아예 상대를 안 해줘 버립니다. 이 밀어간 수가 당장의 선수는 아닌데요. 당장은 아니죠. 네. 당장은 아닌데 이런 게 이제 거의 절대 선수가 될 수 있죠. 축머리 이용해서 이런 데 돋버리면은 이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밀어져 있기 때문에 나갔을 때 축이 안 된다면 나와야 되는데 네. 공배가 딱 머리를 막고 있어서 백이 다음 행마가 없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백은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안 됩니다. 정수는 원래 상대 모양 쪽 들어가지 말고 바깥으로 빨리 빠져나가라는 건데 지금 형세가 그런 상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급선 여기인데요. 30초. 하나, 백은 뭔가 이쪽을 뒀고 셋, 좀 여기를 좀 노리고 넷, 있습니다. 여기를 다섯, 두고 여섯, 여기를 두고 일곱, 뭔가 둬서 지금 여기를 뭔가 노리고 있는 거예요. 부자 중앙을 몸조심. 네. 바로 결정을 지어두네요. 이지현 선수는 좀 상당히 좀 어찌 그런데 나갈 이유도 없다. 네. 나갈 필요도 없고 그런 데서 안 싸워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만큼 형세 유리하다는 건데. 자, 보시면 이게 16집이에요. 20집, 대략 20집입니다. 30집. 100은 대략 35, 그 정도예요. 이제 10초. 이런 식으로 이제 됐다고 봐야 되겠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흑은 상변이 25. 네, 상변 25집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되면 15집 봐야 되는데 흑이 40집이에요. 자, 그러면은 흑은 일단 100은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된다고 보면은 이 집은 당연히 재간이 없죠. 지금 흑은 100은 들어가는 게 당연하고 자, 흑은 공격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득을 보느냐. 일단 집으로는 흑이 좋은 건 없습니다. 이제 분위기는 좋죠. 이런 데 둬서 이제 흐름은 가져왔는데 30초. 백도 2번 일로 뒀기 때문에 집의 우위는 이제 흑이 사라졌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정말 단단한 수 나왔습니다. 너무 문을 빨리 닫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해볼 데가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요. 그곳이 신경이 많이 쓰였군요. 뭐 유리한 입장에서는 걱정거리밖에 뭐 안 되죠. 뭐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부자는 예, 불안해서 잠 못 잔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유리하다 보니까 걱정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셋, 이지현 선수도 다섯, 두고 나서도 그리 네. 만족하는 표정은 아니에요. 네. 여덟, 아홉. 이건 집으로 가치가 지금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이 집으로 가치는 제로예요. 제자리 걸음이니까 그 전에 뭐 너무 좋아서 이제 뭐 두는 거지. 일단 뭐 흑이 지금 두는 수들이 네. 네, 어떤 찬성표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 선이 그어졌을 때 우화 네. 80집 이런 얘기도 네. 했었거든요. 그렇죠. 한 50집은 포기한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하나, 둘, 보통은 셋, 여기 둘이 네. 여기 둘이 갈 필요가 다섯, 있는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여섯, 여기를 두고 일곱. 공격 가도 여덟, 백이 빡빡한데 자 이제 상대가 좀 약한 모습 보이니까 아예 네 붙여왔어요. 지금 박민규 스타일이 또 나왔습니다. 치받고 끊어가면 그렇죠. 네,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괜찮은 건가요? 제가 묻고 싶은 건데요. 상대가 좀 약한 모습 보이니까 네. 지금 뭔가 이때다 싶은 거죠. 정수라면 어느 하나, 정도였을까요? 둘, 정수요. 셋, 글쎄요. 다섯. 정수는 그냥 여섯, 이렇게 두는 건데 일곱, 이거는 이제 상대가 여덟, 약한 모습 보이는 아홉. 거고요. 야 이제 여기서 못 길바닥 끝내요. 하죠. 네 여기서 못 참아요. 이재현 선수도 여기서 못 참습니다.
근데 어쨌든 백이 괴로운 거는 뭐 여전합니다. 여기서 이제 백이 마지막. 괴롭다는 얘기는 둘, 이쪽을 끊고 여기 셋, 늘게 되면은 보통 여길 둬야 되는데요. 다섯, 지금은 일곱, 짝문이 안 돼요. 여덟, 아홉, 그러니까 또 다르게 둡니다. 맞고 싸우는 데 있어서 네. 도움이 되는 수인가요? 글쎄요. 좀 이렇게 두면은 단수 쳐줘야 되는데 아마도 이게 패 형태로 좀 가려는 것 같습니다. 이 싸움은 역시 백이 불리해요. 네. 좀 과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패가 되면 패감은 백이 여기 많다. 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 패감이니까. 네. 그럼 흑도 좀 패를 안 만드는 쪽으로 네. 진행을 시켜야겠네요. 근데 다만 패가 된다고 백이 또 좋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죠. 패감이 많은데도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패를 셋, 백은 흔 안 하게 넷, 되는데 다섯, 뭔가 지켜야 여섯, 되는데 일곱, 지키는 양쪽을 다 여덟. 지킬 수는 없습니다. 네. 아, 네. 약간 뭐 수수는 비슷합니다. 여기 단수 치게 되면은 여기 못 나가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데 아까랑 거의 비슷합니다. 네. 하여튼 상대의 좀 실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최대한 수수를 좀 역순으로 좀 비틀고 있는 거죠.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렇게 따내고 단수 칠 때 지금도 이어서 둘까요? 네, 팩감은 여기에 절대 팩감이 워낙 많아서 흙이 여기까지 해 두었기 때문에요. 이 팩감 자체는 없어요. 이수도 아마 굳이 할 이유가 없는 자리인데 지금 이지연 선수가 30초. 이수도 그렇고 여기 둔 것도 약간 셋, 넷, 너무 빨리 다섯, 잠그는 여섯, 경향이 있습니다. 일곱, 그래서 이 처음에 망하게 되면 바둑이 쉽게 끝날 것 같지만 의외로 이런 바둑이 역전승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 바둑이 워낙 좋으면 두는 사람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기 때문에 네. 감각이 이제 흐릿해져요. 좋았기 때문에 추위를 느낄 네. 때도 있고요. 좀뭐 1,000원을 써도 지갑이 두둑하고 10,000원을 써도 두둑하면은 막 쓰게 되지 않습니까? 셋, 그래서 이런 네. 수들이 아까 다섯, 이수도 그렇고 여섯, 이수도 그렇고 약간 이제 일곱, 해퍼지는 거죠. 여덟, 아홉, 뭐 일단 백이 의도된 바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흑도를 좀 뭉치게 만들었어요. 뭉치게 만들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돌의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30초. 때 하나, 네, 백은 안정감 있게 모양을 잡을 수 있죠. 일단 호구를 쳐야 될 것 같은데 이지연 선수가 여길 둘 것인지 들여다볼 것인지 요거가 지금 서로 간에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마지막. 그럼 이렇게 하나, 되는 과정에 있어서 둘, 박민규 선수가 셋, 애초에 붙여갔던 수 네. 다섯, 도움이 여섯, 됐다고 보는 네, 네, 건가요? 모양상으로 도움이 여덟. 됐죠. 아홉, 자, 지금 박민규 선수는 상당히 여기 안 둘 것 같다. 여기를 둘 것 같으면 이수로 이렇게 버텨서 어차피 패가 됩니다, 이쪽은. 근데 안 둘 것 같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아, 이제 안 안 두네요. 두네요. 네. 저라면은 뒀을 것 같은데 역시 선수들이 상대 성향을 역시 정확하게 알아요. 아마 세력을 좋아하는 성향이 여기 무조건 두겠죠. 그럼 백이 있고 이쪽을 두면은 모양을 키우는 걸 선호할 텐데 이지연 선수는 역시 그런 쪽이 아니네요. 이 박민규 선수와 네
그런 걸 정확히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30초. 가끔 보면은 둘, 놀라운 셋, 수들이 나올 때가 넷, 있거든요. 다섯, 묘수나 이런 게 아니라 여섯, 일곱. 어떻게 이렇게 둘 줄 알고 이렇게 두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게 오랜 시간 서로 이게 전력도 서로 공부도 하겠지만 네. 요즘은 상대 성향에 대한 이 준비가 중요합니다. 네. 또 뭐 어떤 스타일인지 네. 어렸을 때부터 함께 했을 테니까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중국 기사들하고 또 교류를 많이 하면서 생긴 현상인 것 같아요. 중국 측에서 보면은 이번 농심배 때도 한국 팀이 성적이 좀 그다지 좋지는 않죠. 근데 중국 측의 장점이 상대가 딱 정해지면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가도 기술적인 측면부터 성향, 버릇 이런 것까지 다 셋, 연구를 해와서 다섯, 한국 기사들이 굉장히 여섯, 고전을 많이 하는데요. 일곱, 여덟.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지원 선수가 좀 늦추는 수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네. 아까 그 6대 4의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뭐 아직까지는 사실 아까 6대 4에서 지금 더 벌어졌죠. 더 벌어졌나요? 네, 아까 6대 4는 싸움이 지금 끝나기 전이다 보니까 분위기가 좋다는 건데 하나, 이 시점 끝날 때 시점에서는 흙이 좀 더 이제 벌어졌고 다섯, 흙이 여기가 좀 느슨해졌고 일곱, 지금은 6대 4가 여덟, 될 것 같습니다. 아홉. 다시 또 네. 들어가서 획점을 깨고자 합니다. 네, 근데 이 수는 꼭 기억하셔야 될 그 수 중에 하나인데 이 상대 모양을 깨고자 할 때 항상 이 1선과 2선의 집은 항상 줘야 됩니다.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이걸 못 주고 이렇게 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중앙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돌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뭐 어떤 삭감의 굉장히 ABC에 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법입니다. 자, 일단 100은 뭔가 한 건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한 건의 대상은 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두고 막을 때 끊어서 뭐가 한 건을 좀 하는 구조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버리면은 100이 안 되죠, 이쪽이. 그럼 100이 그런 노림을 이제 갖고 가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둘, 자, 여기서도 프로들 보통 여기까지 두는데 이거는 거의 안 두는데요. 네, 반대쪽으로 가네요. 중앙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쪽을 두고 받으면 이쪽으로 빠져나가서 네. 네, 여기는 가는 길이 막혀 있고 여기는 젖혀서 돌이 끊어지고요. 이 안에서 살기가 쉽지 않겠죠. 백도 어렵다고 본다면 네. 귀 쪽을 좀 내어줘야 할까요? 그러면 집이 부족해서 마지막. 깝깝하죠. 백은 이제 버텨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셋, 넷, 붙이는 다섯, 수가 좋은 수네요. 저는 네. 그냥 그 일곱, 어깨 짚었을 여덟, 때 정석이라고 네. 해야 되나요? 밀어 올리는 네네. 진행을 택하려나 이렇게 봤었거든요. 이제 고수들의 바둑을 보면은 상대 강한 돌에 일부러 붙입니다. 왜냐면은 붙여서 두게 되면 백의 돌들이 다 두면 둘수록 중복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특히 가장 대표적인 모양이 상대 구침에 붙이는데 백은 여기에 붙이고 아까 백은 이쪽에서 붙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상대 구침에 붙이는 게 고수들의 수법입니다. 자, 어쨌든 백은 고민이 여기서부터인데요. 집 모양은 다 깨서 집으로는 엇비슷하게 가는데 약한 돌이 계속 생깁니다. 어깨를 짚고도 이렇게 갇힐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 들어갔더라면 네. 정말 큰일 났겠네요. 근데 지금은 여기 때문에 좀 어쩔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죠. 마지막. 하나, 둘, 좀 눈물을 머금고 원래는 좀 백은 역전의 발판은 여기서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이러면 잡히니까 좀 어쩔 수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자신의 어떤 중요한 카드 하나를 좀 버린 거라
속으로는 씁쓸할 것 같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아껴두었던 마지막 시간 한 한 번을 번에 사용합니다. 네. 이을까 아니면 씌워서 공격을 더 세게 갈까 그 사이의 고민이죠. 그냥 꽉 있는 행마를 사용할 수도 있군요. 네, 이으면 제일 쉽긴 한데 흑도 이으면 약점이 없지만 백도 빠져나가니까 네. 또 공격의 흐름은 좀 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안 하려면 씌워서 가야 되죠. 그러면 끊기는 약점이 다시 부활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자, 셋, 여기선 결정해야 되겠죠. 다섯, 선택할 때가 왔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어, 네. 어딘가 아래쪽 그만큼이면- 왔다가 간 것 같은데요. 계속 고민한 거예요. 먼저 지금. 끊어가는 것도 봤던 건가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여기를 둬서 씌우는 걸 생각한 것 같아요. 네, 씌울까 말까. 아. 끊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네, 끊어지지도 않고. 어떻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고민을 네. 하는지. 네. 지금 표정이 약간 썩소 표정입니다. 뭐 아직 그 네. 중앙에 있는 상중앙에 있는 백돌도 완벽하진 않으니까요. 네. 뭐 같이 노려보려고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좀 있기가 너무 싫은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있게 되면 왜 싫으냐면은 네. 흙이 중앙에 젖혀놓은 게 나는 잘못 둔 거다. 예. 그냥 인정하는 거 똑같기 때문에 있기 싫은 자리였습니다. 마지막. 아무튼 마지막까지 어렵게 선택을 했습니다. 박민규 선수의 타겟, 이지연 선수의 공격입니다.